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수 특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이 짠하지. 아 그래서 재수 잠깐만, 경험 있는 오늘 그래서 저 부른 거예요? 아, 재수 경험 있는 크루 두 분, 아. 네, 올소님하고 깜신을 모시고 오늘 네. 이제 아, 하여튼 그 한 번에 어떻게 잘 안 풀리신 분들 네. 아니면은 한 뭐 번에 잘 푸신 합격은 분들은 어떻게 인생이 좀 평화로우십니까?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야 이제. 그리고 뭔가 합격은 했지만 또 이렇게 원하는. 반수라든지 이런 네, 걸 네, 통해서 네. 한 번 더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이 학습 뭐죠 무슨 전도사. 전문가시더라? 뭐 하여튼 수능을 못 보고 싶은 아이는 없습니다 이거 하시는 아, 노영님 아, 모시고 수능 보고 싶은 아이는 그게 CF 그 멘트예요? 아니 너도 안 봤구나. 원래 멘트는 영어를 못 하고 싶은인데 그래서 오늘은 재수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근데 재수 때문에 좀 고민해서 노영님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죠. 성인이 그건 별로 성인인데. 없을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노영한테 와서 제가 여차저차한데 재수를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봅니까? 아니요. 그러면 부모가 물어봐요. 아. 얘를 시킬까요 말까요? 아. 아이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시나 그러니까 봐요. 이제 그 이 뭐 이제 처음에 대학의 결과가 좋으면 사실 필요 없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잘 안 됐는데 얘를 이걸 이렇게 또 그냥 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얘가 한다고는 하는데 이걸 그냥 시켜줄 게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지금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됐을 때 의외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두 분은 경례하고 어떤 싶습니다. 재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네. 근데 왜 했어요 재수를? 재수를 깜신이랑 올소님 하게 왜 하신 대입에 거예요? 실패했을 때의 기분 어떻습니까? 여기 음악 깔아주세요. 음악 중요해요. 낙엽도 좀. 네, 휙휙 날아다니고. 저는 그때 한의대를 네 곳을 넣었었는데 그 당시 저희 그 입학 지원하던 당시가 한의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진짜 높았어요? 허준 드라마 막 나오고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후보 한 2번인가 4번인가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빠져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수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 선택이 아니라 반수도 아니고 뭐 다 떨어졌는데 뭐 원했던 그건 데를 못 갔으니까. 운이 없었던 케이스네요. 어쨌건 그 입시만 봐서는 그렇죠. 네. 할 만큼 했고 그래도 아니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하여튼 다 떨어졌을 때 기분은 어땠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는 거 같은데. 울지 말고. 진짜 시험 보기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제 어느 수능 그만 정도- 보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약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고 나서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는 뭐 한두 달밖에 안 걸렸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또 경쟁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들어가면 바로 시험들로 막 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수에 적응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자, 필요하지 않아요. 올소님은 처음에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어땠습니까? 저는 실패는 안 했어요. 어딘가 붙은 붙었어요? 반수였구나.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생활이 나오는데 재수의 스토리가 나오면 자. 네. 아니 뭐 숨길 건 숨기고.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예,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잘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를 만났군요. 그렇죠. 학교에 있는 그쵸. 선생님 여선생님하고 제가 바람이 났어요? 뭔 일이든. 썸을 타셨어요? 아니요 무슨 썸을 타겠어요. 저 혼자 그런 거지. 아. 그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그게 참 드문 일인데 남자 학교의 여선생님은 여학교의 남선생님하고 좀 달라서 좀 드문 일인데 어쨌건 그렇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학교 선생님 좋아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좋아했나 봐. 딴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집에서 선물도 만들고 매일 꽃도 싸고 뭐 이런 편지도 쓰고. 그렇죠. 뭐 편지도 쓰고 진짜? 그럼요. 보내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쯤 이제 1학기 때쯤 되니까 이제 저희는 학력고사였으니까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치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난 치과대학 간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 못 가. 봄인가 여름쯤 불러서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치과대학을 간다 뭐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치과대학이 3개 있어요. 서울대, 연대, 경희대. 여긴 안 될 것 같고 살짝 먼 데를 가라는 거예요. 아. 조금 먼데. 그래서 조금 먼 데를 갈 거면 나는 즐겁게 지내다가 좀 먼 데 가겠다 그냥 어차피 치과에서 할 거니까. 아예 먼 데로 가겠다. 그래서 즐겁게 고3을 보내고 좀 먼 데 가서 시험 봐서 거길 갔어요. 아. 네. 즐겁게 보내도 먼 지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의 그러게. 소유자였던 거네요. 저희 때 2년에 아시지만 저희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난 어, 힘들었는데. 학력고사는 솔직히 지금만큼 힘들진 않았어. 우리가 그만큼 입학할 힘들지 때. 않아요, 맞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몇 년 동안만. 몇 년 동안만 그랬어. 한 번. 한 번. 엄밀히는 2번. 그래서 전기 후기 있었으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짐을 싸들고 이제 야 독립이다 이제 자취다. 그래서 이제 자취방도 얻고 아니, 선생님하고 멀어지는데. 이제 그때는 마음 접었죠. 이제 그때는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하여간 그랬었어요. 거기 네, 안에 네. 히스토리가 좀 있지만 네.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그 선생님 말고 딴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온갖 고초도 당하고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집에서도 고초도 당하고. 너무 재밌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인가를 다녔는데 콜레리. 한 달 반을 다니니까 뭔가 조금 생각이 좀 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는 위로 생각이 올라가야겠다. 들고 그날 가서 제가 휴학 신청을 하고 그날부로 봉고 트럭을 불러서 그 짐을 봉고 다시. 짐을 오. 싣고 봉고 트럭에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은 또 뒤집어졌죠.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입학하자마자 장학금 받고 휴학하고 바로 튄 건 아니고? 장학금 받은 기억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제 기억에 장학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이제 깜짝 얘기한 대로 이제 재수학원도 시험을 봤으니까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때는 시험 봐서 시험 갔거든요. 봐서 갔어. 그래서 이제 종로학원에 시험 봐서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즐거운 또 재수 생활을 자 수험생이나 재수생들한테 뭔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네. 이제 교훈이 담겨 있죠. 어떤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집에 얘기 안 하고 집에 얘기 안 하고 어쨌건 간에 이렇게 살다가 물론 뽀록은 났지만 이제 지방에 갔단 말이죠. 되게 중요한 건 대학을 가는데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맞아요. 무지하게 그거 중요한 되게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후에 뭘 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대학에 그레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오면 그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과냐 대학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재수를 결심했을 때는 봉고차를 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1톤 트럭을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섭섭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공부를 웬만큼 했던 애가 이제 갔으니까. 근데 이제 짐을 싸들고 왔더니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기서의 교훈은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론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하라고. 보호자는 끝날 어떻게 줄 됐든 간에 보호를 자식의 하게 돼 있다. 의견을 존중하고 밀어주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의하고 올라오셨으면 덜 뒤집어졌을 텐데. 오래 걸렸겠죠 올라오는데. 근데 아까 노영님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와서 얘를 재수시킬까요 말까요라고 고민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재수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걸 안정화시켜서 재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속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분 얘기 일반인 얘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재수를 하게 되어서 지금 괴로워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위로합니까?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묻힐 것 같은데 어떻게 재수했는지를 좀 들어봐요. 그래서 일단 깜신처럼 하느라고 했는데 뭐 운이 없어서 경쟁이니까 이렇게 해서 못 본 사람한테는 일단 충분히 위로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또 한쪽은 이렇게 그 제일 많은 어쩌면 제가 만나는 제일 많은 수기도 한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재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위로보다는 혼내요? 너는 대학을 왜 가려고? 라는 질문부터 해요. 맞아. 그래서 뭐 때문에 가고 싶은지 가서 뭘 얻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적어도 그 최소한 그 1년이라도 잡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의 재수 생활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못되게 얘기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건 이제 어정쩡한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그쵸? 내가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이런 아이들이고 정말 이렇게 사실 놀았는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욕심이 많아서 재수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 놀았는데 네, 네네네. 네. 뭐 아니면 이제 욕심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빨리 공부 시작하라 그래요. 아. 고민을 할 게 아니다. 네, 이건. 빨리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고민을 12월에 이제 딱 1차 발표가 나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얘기 딱 듣고 그래 그러면 올해 연말에 이렇게 종치는 거 듣고 1월 1일부터 해봐. 그래서 한 달 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네가 한 달을 달려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2월에 보통 등록하잖아요. 설 연휴에서 네, 네. 그때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해요. 네. 맞춰서 가라라는 말이 저는 그 시험 끝난 애들한테 제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시험 한 번을 가지고 자기가 평가가 됐어요. 그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쫙 순위에 가서 거기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자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게 별로 기분 안 좋고 섭섭하고 근데 이제 노력은 충분히 해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데까지 끝내놓고 나머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맞춰서라는 얘기는 네가 거기야라고 부모가 못을 박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커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반발심이 생기는 예, 것도 분명히 생겼었어요. 있거든요. 그때 그게. 그래서 예. 학교 때 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좀 많이 놀았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과 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가면 만족할 거냐는 거죠. 하버드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디까지 되면 만족하느냐 하는 그 만족감을 인생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돈 버는 데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교육 과정 중에 되게 중요한 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자족감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자, 우리 학생은 재수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말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반대의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각각의 경우에 뭐 어떻게 좀 학생이 하고 싶은데 부모가 말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할 만한 애인지 지금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애가 이렇게 해서 할 만하겠다, 그러니까 노력할 만하겠다 싶으면 당연히 부모를 저는 설득을 해요. 요즘 이 흐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근데 부모가 하는 반대하는 당사자가 거는 일단 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쪽으로.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네. 쟤는 근데 재수를 해도 더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말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그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부모가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얘의 이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징벌적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너무 여기다 욕심을 내거나 기다리면 자기가 괴로우니까 스스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막고 이 싶은 정도에서 포기? 이 정도에서 정리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이가 그래도 뭐 지난해 좀 아쉽게 한 부분이 있었던 건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지만 이거 새로 좀 해볼 마음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설득을 하는 편이고. 저도 네. 노영님이랑 생각이 같아요. 되게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아이들 편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대학의 이름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거기에 대해 자기의 느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좀 멀리 가보니까 정말 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반수를 하겠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건 걔네들은 적어도 그 순간에 진짜 결연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좀 도와주죠. 그럼 거꾸로 애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꾸 너 재수해봐라 이런 경우는 누구 편을 들어요? 근데 애가 재수 안 하겠다고 한 건 얘는 어디든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난 여기 다니겠다는 거고 부모는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막 도할 수 그러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애 안 보고 부모 설득해요. 애 안 보고. 똑같은 이유로. 왜냐면 이거죠.
다녀보고 얘가 아니면은 그때 결심할 거예요. 그럼 그때 도와주시는 게 진짜지. 지금 얘를 등 떠밀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나잖아요. 그럼 수험생이기 앉혀놓는다고 때문에 머리에 공부가 들어가나. 그 지가 본인의 읽어야 머리에 의지가 들어가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킬까 말까에 대한 상담 말고 이제 또 지나서 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재수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 어쨌건 그건 나랑 상의를 하든 안 하든 하기로 했는데 얘가 지금 너무 공부를 안 한대.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요? 어떻게 알았지? 여기 너 말고 누구?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험 결과가 딱 나왔어요. 이런 제기랄. 내가 내년에는 일일학물고에서 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3월이 되고 5월이 되고 7월이 되면 루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로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20살 뭘 때 좀 그게 해야 되는 되면 혹시 재수 기간 동안에 슬럼프는 없었어요? 언제가 슬럼프였어요 혹시? 저는 1년 유- 내내. 1년 내내. 아니에요. 당구 슬럼프는 1년 내내였고요. 당구? 당구 다 이유가 있다니까. 6월부터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6월.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보통 그 재수를 할 때 제일 먼저 개강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딱 가는 코스가 이렇더라고요. 1월 1일부터 딱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1월 15일 이렇게 딱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가는 일찍 달리는 반애들이 토끼가 빨리 자는군요. 가니까 6월쯤 되면 애들이 지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구나. 6월, 7월, 8월 여름을 이렇게 버티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 얘가 하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결과상 경쟁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정말 2달은 쉬라 그래요. 네. 2월까지 천천히 왜 정규반 개강 있잖아요. 정규반 개강. 오. 정규반 개강에 가자. 아. 그 전까지는 뒤도 돌아 책도 보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저는 설득을 해요. 이건 이제 뭐 정신과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사실. 네. 근데 쭉 아이들하고 뭐 다른 이유로 상담하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게 겨울을 보내고 나면 또 막 해보겠다고 다시 이제 막 그 애들하고 연락도 끊고 해돋이도 안 보고 막 공부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여름에 가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옆에서 도와서 스스로가 목표 설정을 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 정도 나이면 대충 컸다고 보거든요. 성인이라고 보면 사실 누군가가 지도를 해서는 안 될 거고 목표의식은 이미 확실히 있어요. 재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근데 저는 경험이 없지만 올소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 다른 경험은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치과 대학에 이미 합격을 해서 네. 내가 그냥 휴학한 거니까 네. 여차하면 내년에 그냥 복학하면 되니까 네. 소위 말해 보험이죠. 보험 들어 있는 상태니까 좀 공부하다가 막 짜증나고 이러면 에이씨 내가 이렇게 그냥 다시 돌아가련다라고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별로 극복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집 빼고 방 빼고 왔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나름대로 뭐 맥주도 마시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좀 좋았다. 그럴 텐데 나는 대학에 가서 치과 의사가 되면 이런 그림 하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갔는데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처음 강의니까 뭐 예과 강의니까 별건 없지만 다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말도 잘 안 들리고 뭔가 교실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상 못했다. 그런 느낌이 처음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아니 잠깐 결국엔 향수병 때문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어느 장벽 때문에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가 언어 장벽. 지방대학인데 지방에 있는 데인데 대부분이 다 재수나 삼수해서 치과대학을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 나이가 다 많고 형들이야. 현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3명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한 것도 되게 컸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예. 얘기든 맞아요. 저희 학번도 그렇고 의대는 특히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 삼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현역 애들은 그냥 계속 닭다리야.
아, 요건 또 다른 분위기네요. 20년 넘게 닦아리야. 계속 주위에 있는 동기들이 다 형이야. 우리 저는 재수할 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 왜냐면 재수한테 이게 학번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재수한테 그냥 말 까는 경우. 근데 의대는 그걸 못 하는 게 재수가 메이저야. 아니 재수가 메이저야. 그래서 재수 기준으로 가. 우리가 정해 룰을. 아, 너네 땐 그랬구나. 아, 현역이신 분들. 그때는 재수가 적었나 보다. 근데 그 우리는 반은 안 됐죠 그래도. 우리는 근데 반이 넘으니까. 어떤 학번은 반 이상이 재수 삼수인 경우 많죠. 그냥 제가 못 돼서 그래요. 아 네. 다행이에요. 재수- 그래도 정신과 하셔서 얼마 다행이신데. 재수 생활 동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도박. 거 이런 거 좀 얘기해. 도박했어? 재수하면서? 내기당구? 화투 쳤어.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거 한 판 칠 때마다 점점 서울에서 멀어진 거 아닐까? 맞아요. 싫어해요? 싫어요. 네, 싫어요. 화투를 진짜 누구랑 화투 쳐? 쳤다고요? 고니? 아유, 진짜 묶고 더블로 가신 거예요? 정말 그때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가깝게 지내던 형이 내가 또 좋아했던 형이고 가까이 지내던 형이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반수를 한다고 학원에 온 거예요. 정규반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자취방을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판을 짰어요. 그러면서 하우스네. 원래 둘이 이제 저랑 같이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이 재수하고 있던 그 친구랑 둘이 있을 때는 미나토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형이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고스톱이 되는 거예요? 고습이 되는 거죠. 누가 광을 팔지 그러면은 않아도 이게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재수생들끼리 모여서 모이면 안 살면 안 되겠구나.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친구 주는 사귀라. 아니, 이런 분인데. 적어도 반수랑은 살지 마라. 이미 약간 물들어가지고. 아이, 뒤가 있는 사람하고는 네. 또 하면 안 되는 건 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SNS 끊으라 그래요. SNS. 네, 페이스북. 그래. 좋은 SNS 그거 맞아. 그거 끊어야 돼. 왜냐하면 이때는 그러니까 깜친한테는 반수하는 형이 이제 그 적이었다면 이때는 대학 간 대학 친구들. 간 친구들이 적이에요. 그쵸. 네. 비교하게 되죠. 이 친구들이 악의 없이 올리는 그 축제 포스팅, 어. 오늘 개강 파티 했다라는 포스팅들이 그래 그냥 그래. 사정없이 상처가 아. 되죠. 흔들어요. 맞아. 네. 그럴 것 나도 같아.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걸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느니 그걸 여러 번 견디느니 한번 자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갑자기 끊으면 그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야 뭐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쟤는 아. 재수하더니 잠수 탔다고 뭐 얘기할 수도 그걸 있는데 제일 겁을 내요. 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난을 떤다. 잊힐까봐 또. 너는 유난을 떤다. 재수를 너만 하냐. 너만 그러니까. 유난을 떤다. 그런 에. 얘기 들을까봐 못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건 어때요? 자기 SNS에다가 나 재수 생활 동안은 SNS 안 할란다라고 아예 선언한 거 어때?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유난을 유난돼.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래- 끊으면 돼? 그렇게 그럼. 했는데 동네에서 막 놀고 있는 거 들켜봐요. 아니, 사실 음. 내가 그렇게 SNS를 끊어도 내가 끊었는지 아는 사람도 소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짜 사실 신경 쓰는 건 좀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 식으로 연락 안 받고 뭐 이렇게 끊어 잠수가 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까지 다 광고할 건 없고, 맞아. 예, 그냥 조용히 끊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그냥 나 공부할게 이렇게 한 말씩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난 더 좋은 방법인 담배도 것 같아요. 끊어야죠. 담배는 아직 안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배우지 말거나. 연애는 어떻습니까? 아, 솔직히 연애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연애가 둘이 잘 되면 꽤 괜찮아요. 근데 항상 연애가 계속 거꾸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 순간부터 헤어지면. 예, 삐걱거리거나 하면서부터 이제 이때까지 좋았던 걸 다 깎아먹어요. 실현해.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재수 또는 뭐 남자친구가 있는 재수, 사실 상담을 해보면은 여학생들은 딱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정말 냉정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맞아요. 남자 네. 여학생들 맞아,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정리당한 남학생들은 이제 큰일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남자 학생이 재수를 하는데 여학생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꼭 합니다. 1년간은 무조건 잘해라. 잘리지 말고. 예. 재수생한테 절대 잘해준다고 안 잘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면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거 없습니까? 재수생한테 막 상처 주는 아니면 불필요한 압박을 주는 이런 말들. 그 가장
뭐 시험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더 압박을 주는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재수 때 받으면 압박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너만 믿어라든지 뭐 심지어는 근데 지난번에 상처가 나한테 오지? 그 심지어는 그 동네 나가서 나 기준 펴게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도. 예. 제가 그래서 볼 때 가장 상처는 걔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누구? 누구는 뭐 했다더라. 그쵸? 네 친구는 야, 지금 서울대 간 걔는 예, 잘 그치. 사냐 이런 그렇지, 거 그런 질문하는 거 예. 자체가 나쁜 예, 거구나. 예. 근데 상처가 재수 때 없을 수가 없어 진짜로. 네. 조심한다고 네. 주변에서 해준 상처가 그리고 있구나. 소속감이 없다는 게 그 1년이 굉장히 공허하고요. 이게 학원 선생님들은 이게 이 수강생들을 다 챙기지 않거든. 고등학교 때랑 달리.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제일 멘탈 트라우마 받았던 건 그 입영 통지서 왔을 때 학교 안 가면 입영 통지서 바로 오거든요. 군대 우리나라 오라고. 전선생 잘 선언할 돼 때. 있네요. 군대 빨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군대 이제 빨리 오라고 입영 통지서 연기 신청 가능한데 일단 와.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하구나.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입영 통지서는 트라우마가 돼. 그래서 그때 한번 트라우마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공허해 되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쵸. 유치원 이후로 계속 뭔가 틀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저는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강남대송 강남대에서 강남대에서 9시 5층. 오전반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잘 모르고 상처를 그러니까 주는 가장 흔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돈 얘기예요. 너한테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이번 달 학원비 이게 재수 학원비가 일반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때도 되게 많이 상처받게. 힘들어지고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옷이 필요하다거나 뭐 신발 하나 새로 사야 된다 이러는데 네가 야 뭐가 지금 필요해?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런 거 이를테면 이런 거. 아유 올 여름엔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여름 휴가 못 가겠다 얘. 뭐 이런 거. 아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죠. 재수 학원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계속 지지만 해줘도 부족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음. 나는 재수한 학생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제 뭐 고3 때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만났는데 이제 그게 재수를 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재수하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고 이게 얼마나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학원 선생님이 학원 상담 선생님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 힘든데 왜 너만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왜 네. 너만 이렇게 유난을 떠니? 다 힘들어. 표를 안 내고 있을 뿐이야. 그냥 견뎌야 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게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 많이 힘들어. 진짜 예. 힘들었어. 저희 집 애들도 재수를 했거든요. 어. 둘 다 대학생이지만 네. 네, 둘 다 재수. 예, 둘 다 재수를 최고 했어요. 경험자시군요. 네. 본인 아이 뭐 네. 다. 저희 집사람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문 재수 있네. 이 재수 집안에 있는 재수 있는 가득한. 재수 많은 가문이네. 네.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건 큰애가 재수를 하면서 이제 이 뭐죠? 이 날이 추워지기 요맘때. 예, 요맘때쯤에 이제 거기 이제 기숙학원 같은 데니까 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 한단 말이죠. 시간을 정해주면 전화를 했는데 상담을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감옥도 아니고. 예, 주로 저하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진료가 끝나고 갔어요. 그럼 사실 운전하고 가면 그래도 한 2시간 좀 넘어 걸리니까 거기 가니까 한 9시 반? 뭐 한 10시 가까이 됐거든요. 10시 가까이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오늘 늦게 왔는데 애가 보자고 그래서 왔다. 미안하지만 좀 면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애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와달라고 했으면 주말에 시간 있을 때 올 줄 알았는데 바로. 득달같이 달려왔거든요. 예. 근데 감동이다. 이제 그러고서 이 얘기를 하고 눈물 그 시험 끝나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해라. 예, 그 전까지 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햄버거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건 뭐가 있냐면 애가 힘들고 뭔가 외롭고 이럴 때 누군가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돼야 되는데 아. 실제적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못하게 경우가 더 되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칠까? 진짜 아. 오늘 너무 감동스러워. 이게 제일 중요하네. 진짜. 와. 오늘의 핵심이네요. 힘들어졌을 때, 충분히 힘들 힘듭니다. 때, 충분히 힘들어요. 재수하면서 힘들 때 엄마나 아빠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겠죠. 그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진짜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수를 하고 수능을 또 보러 갔잖아요. 수능을 또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이과생이고 수학을 그때도 수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수학이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게 수학을 저는 다 맞아야 돼 무조건 수학에서 틀린 100점. 왜냐하면 사회탐구 같은데 많이 틀리거든. 반대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수학 시험이 앞에잖아. 국어는 일단 틀리고 나서도 마음은 편해. 왜냐면 내가 틀렸는지를 마지막에 점수일 때까지 모르잖아. 그런데 막힌 게 없으면 다 맞은 것 같고. 막히기가 없으면 일단 내가 찍은 게 답인 것 같아. 변별할 수 없어. 그래서 언어 영역까지는 편하게 갔어. 근데 수리탐구 2를 했는데 수학에서 느낌이 왔어요. 안 풀린 거야. 이게 뭐지? 답이 왜 안 나오지? 그때 그 암담했던 심정이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울고 싶더라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나 삼수는 못 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삼수는 죽어도 못 하겠는데 수학 이만큼 나오면 나 작년에 지원했던데도 다 안 되는데 이게 그 멘탈이 흔들리는 정도가 어떻게 부여잡았어 그걸? 그 순간에? 진짜 어떻게 풀었어요? 모르겠어요. 못 부여잡았던 거야. 이 어떻게 깨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방팔구구. 마포대교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때도 얘기했지만 깜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잘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 확률적으로 보면은 수능에서 국어를 더 많이 떨어요. 첫 시험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맞은지 틀린지 모르니까 나는 긍정적이야. 그렇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때 흔들렸어도 어떻게든 잘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눈물은 핑 돌았어요. 진짜 수학 문제를 한 4분의 1 정도 풀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수능 시절이 재수 시절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근데 깜신이 어려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해 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해. 그 생각을 시험 시간 내에 하느냐 아니냐가 나는 관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특집 때 수능 특집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뻔뻔한 사람이 수능 잘 맞아. 본다고. 이 방송을 듣는 현재 재수생이 아닌 분들한테 지금 얘기해서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실 정말 다 그게 뭐 재수 하는 거지 뭐 해보지라는 트렌드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고3 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실 재수라는 것도 그 어쨌건 막 잘게 수능 때 좀 쫄아도 보고 해보고 시험 보려고 쪼아도 보고 속도 상해봐야 그 다음 해에 더 자기를 이렇게 좀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그래 나는 4년제 고등학교를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수 때가 고3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재수 생활이 다른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재수 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마무리한다. 그 현역이라면 요번에 끝낸다는 각오 끝까지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한 해를 또 알차게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 꼭 얘기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3이라면 바로 그 뒤로 가기를 50% 이상 본 다음에 눌러줬으면 하네요. 네. 뭔가 분위기가 마무리 분위기니까 저 지금 또 말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 제가 이번에는 또 체크를 한 거죠.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도 자기가 보고 공부도 자기가 하고 결국은 애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 물어보고 싶은 거를 물어보지 마시고 애가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고생했다.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시험은 잘 봤니? 작년보다 낫니? 뭐 이런 얘기는 꼭 물어보고 싶은 거지만 그거는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물어보시는 걸로. 오늘 방송은 사실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좀 부모님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 같아요.
좌절이나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실패에서도 뭔가 또 배우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네. 다들 기운 내시고 네.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